파주인 해피코리아 내종석입니다. 오늘은 녹색당 김성윤 예비후보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후보자님의 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먼저 이렇게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파주인 해피코리아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밖에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봄비처럼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파주 빅뱅이라고 아시죠? 25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서 파주의 정책을 개발하고 또 좋은 후보를 선정해서 지지운동을 하겠다고 모인 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파주 빅뱅에서 좋은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전 이렇게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파주의 시의원 후보로 출마하게 됐습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고양시와 파주시를 오가면서 지역사회에서 활동한 사회운동가입니다. 또는 마을활동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저는 심상정 마을학교라는 시민단체에 상근을 했었고 또 지금은 직장이라는 도시재생협동조합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녹색당의 고양 파주 공동사무처장을 역임하면서 파주시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고요. 특히 임진강 지키기 시민대책위 활동을 하는 등 이렇게 파주 시민들과 만나왔습니다. 제가 파주 시민들과 함께한 그 시간은 제게 무척 소중하고 저의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어느 지역에 출마하시게 됐으며 출마하시게 된 그 동기 있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2018년 6월 13일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파주시의회 의원선거, 파주시 나선거구, 조리읍, 광탄면, 운정1동, 운정2동에 시의원 후보로 출마하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시의원에 도전하게 된 계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파주시가 작년에 파주시장이 임기 중에 구속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거기에 책임지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파주시의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시민들이 뽑은 시의원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의 구성을 보면 14명 중 1명의 의원을 빼고 13명이 모두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입니다. 이렇게 양당 체계로 되다 보니 유권자들에게 파주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저는 파주시 의회가 바뀌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나선거구의 후보 구성을 보면 3인을 뽑는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2, 민주당이 2, 바른미래당이 1명, 또 저 1명, 6명이 출마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유권자들에게 여러 정당의 정책과 활동을 소개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공정함을 잃었습니다. 여전히 또 유권자들은 거대 정당의 1번, 2번에게 투표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시의원에 출마하게 된 계기는 바로 이렇게 더 많은 정당이 파주시의회에 진출하여서 시민들에게 모든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고 시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파주시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후보님께서는 시의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표님은 시의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잘 몰라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사실은 4년마다 한 번씩 우리는 7번의 투표를 합니다. 이렇게 아시겠지만 그 중에 1명이 바로 시의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투표는 하셨지만 투표 이후에 당선된 시의원의 활동을 감시하거나 평가하진 않으십니다. 그러다 보니 시의원들은 시민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의원들은 시장, 공무원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년 뒤에 또 공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소속 정당의 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시의원의 역할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저는 파주의 정치가 더 낮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구석진 골목길을 들여다보고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파주시의 불법적인 사례들을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능한 시의원들 때문입니다. 저는 시의원의 역할은 파주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주적인 힘을 신뢰하고 파주시의 시정 방향을 시민을 위한 방향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시정감시, 예산감시를 통해서 이제 시민들이 직접 정치할 수 있는 시민정치실을 여는 것이 이번 지방선거의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후보자님만의 그 차별화된 그 공약이나 정책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예, 전 녹색당이다 보니까 저의 공약은 주로 환경 문제와 도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문제와 또 친환경 농산물 문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대중교통 개선 문제 등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공약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해왔습니다. 파주시는 행정이 더 작아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마을의 문제가 더 쉽게 풀립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개 공약 중에 핵심 공약은 읍면동장 직선제입니다. 그리고 주민세를 주민에게 돌려주어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민이 직접 읍면동장을 선출해야 마을의 계획과 예산을 수립하는데 주민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임명하는 읍면동장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을 주민 눈치를 보면서 마을 일을 할 수 있는 읍면동장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역 자율예산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마을 공동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읍면동장 직선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주민세를 주민에게 돌려줘야 하는 이유는 이제 주민자치위원회가 마을에서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민자치위원회는 크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주민세를 주민에게 돌려주어서 그 비용을 가지고 주민자치 학교, 그다음에 민주시민 학교, 예산학교 등을 열어서 이제 시민들이 직접 마을에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위원도 선출이 추첨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민주적인 방식이 마을을 더욱 생동감 넘치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공약은 이 정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날씨가 갑자기 더운데. 네. 그 마지막으로 독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최근에 임진강 지키기나 장당콩 엘빙마루 사건 등을 접하면서 파주시에 활동하고 있는 지역 언론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경향 한겨레 JTBC 많이 보시지만 저는 파주 시민들은 파주의 지역 언론에 더 관심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을 문제를 얘기하고 가까이에서 우리 문제를 얘기해주는 지역 언론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또 이렇게 파주인 해피코리아에 초대받아서 또 너무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녹색당입니다. 녹색당의 시의원 후보입니다. 저를 기억하시고 저에게 꼭 한 표를 행사하셔야 합니다. 녹색당에 투표하는 것은 바로 아이들의 미래에 투표하는 것이고 지구의 미래에 투표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녹색당 김성현 예비후보자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하다 보니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알찬 내용을 가지고 독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